이런 말투 가진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지난번 중국집도 그렇잖아요.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특히 직장 내에서는 그 사람의 의견은 의견으로 쳐주질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여러분은 무조건 으로 말해야 돼요. 이거 쾌감이 어마어마해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있는 거기도 하지만 30대, 40대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투 가진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말 끝을 분명하게 안 하고 흐리는 사람들.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 했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까지 저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제 의견을 너무 강하게 표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갈까? 저는 뭐 지난번 중국집도 그렇잖아요. 뭐 요 앞에 새로 햄버거집 이렇게 해요. 또 본인의 생각이 그렇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말은 이 사람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특히 직장 내에서는 그 사람의 의견은 의견으로 쳐주질 않는 거예요. 자, 팀원들 의견 내보세요. 1번 넘어, 2번 넘어, 3번 그러면 3번은 의견 빼는 거예요. 1, 2번 중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3번 직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왜 나는 무시해? 나도 정말 잘 생각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낸 의견인데 왜 내 말은 무시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무시하게 만든 게 본인이에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사실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겁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참 독특한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번역이 안 돼. 어느 나라 말로도 중국어로 한다면 뭐 조호자를 쓸 거예요. 영어로 한다면 굿맨이라 그럴 거예요. 이게 딱 우리의 착한하고 그 의미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특히 그 착한에 저는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의미도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정적인 의미가 뭐냐면 권위에 순종적인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착하다는 말에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나라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감정 이나 이런 걸 배제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래서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면도 있죠. 착한 게 왜 나빠요? 착한 거 당연히 좋은 면도 있어요. 근데 이 나쁜 부분이 조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강조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에 컴플렉스를 갖는 사람들, 소위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라고 제시를 하면 당연히 그걸 따라줘야 되고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죠. 저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해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판단이 더 중요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내 친구의 판단을 들어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판단했지만 이번엔 우리 팀의 전체적인 결정을 따라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가운데 그래 이번엔 그렇게 할게. 나는 오늘 짜장면이 먹고 싶지만 나머지 팀원이 전부 설렁탕을 먹고 싶다고 하니 그래 그럼 내가 오늘은 참고 너희랑 같이 갈게. 혹은 나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못 참겠고 오늘 짜장면 반드시 먹어야 돼. 니네가 나 따라올래? 아니 우리 따로 먹고 좀 이따 만날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밥 한 끼 같이 안 먹겠다는 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걸 갖고 너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면 그 놈이 이상한 놈이죠. 맨 처음에 분명한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말에 얘기할 때 미괄식, 두괄식 얘기하는데 저는 직장, 사회생활에서 미괄식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정말 극상으로 잘하는 사람은 미괄식으로도 의견을 멋지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드물어요. 내가 더 멋지게 말하고 싶어서 고민이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조건 두괄식으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할 말이 있으면 할 말의 주장과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를 먼저 말하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미괄식인데 두괄식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근거가 있거든요. 이게 두괄식이에요. 항상 이렇게 말해 버릇해야 됩니다. 성대를 눌러내는 소리는 무조건 나빠요. 왜냐면 그건 성대를 상하게 해요. 좋은 소리도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 귀를 긁는 소리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런 발성은 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흔히 중학교 때 많이 해요. 왜냐면 내 친구들 중에 일부는 변성기가 왔잖아요. 걔네 소리는 멋있거든. 난 안 왔어. 그럼 나도 낮은 소리가 내고 싶거든. 그래서 야야 나도 이제 변성기가 온 것 같아. 이렇게 하거든요. 옳지 않아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는 뜻인데 이거는 정확한 발성이 기본입니다. 일단 내 소리를 정확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돼요. 솔직히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먹기의 영역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부터 내 소리에 내 정신을 싣겠다. 이 말을 저한테 해준 사람이 손범수 선배였는데 실제로 그분이 결혼식 사회를 보러 가서 범수 형이 저한테 야, 너 내가 지난번에 말해준 거 기억하지? 보여줄 테니까 잘 봐라. 그러고 딱 사회자석으로 올라가셨는데 800명짜리 결혼식이었고 진짜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범수 형이 올라가셔서 한마디
한마디 하자마자 장내가 정돈됐습니다. 다들 자리를 찾아 앉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장내가 정돈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좋은 발성과 이 발성에 나의 힘을 싣는 거예요. 그 힘입니다. 내가 이 소리로 이 장내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 에너지를 전달하겠다. 모두 다 나를 보게 만들겠다. 라는 내 마음을 딱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닐 땐 잘 안 실려요. 그러니 발성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좋은 발성이 됐을 땐 나의 마음을 내 소리에 싣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인데 이거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됐을 때 이거 쾌감이 어마어마해요. 호흡량은 크면 클수록 좋아요. 호흡량이 크면 말을 할 때 훨씬 편안합니다. 허파가 호흡량이 1부터 10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할 때 1부터 10을 다 쓰지 않아요. 10만큼 들이마셨다가 이거를 다시 1이 될 때까지 쭉 짜내가지고 그만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쓰는 사람이 한 3에서 7 아니면 4에서 6 요 정도만 써요. 보통 사람 말할 때는. 근데 이렇게밖에 안 쓰기 때문에 전체 호흡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쓸 수 있는 호흡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앉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이렇게 앉아서는 호흡이 안 돼요. 저는 됩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연습했으니까. 하지만 처음 연습하시는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호흡을 연습하겠다? 이거 절대 되지 않아요. 바른 자세로 해야 됩니다. 앉았을 때도 서 있을 때도. 그럼 뭐가 바른 자세냐? 여러분의 정수리에 머리 가장 높은 곳에 실을 매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실을 저 천정에 매달았어요. 천정에서 내 머리에 실을 톡 당겼어요. 그럼 내가 어떤 자세가 될까요? 착! 어깨, 팔, 다리는 축 늘어진 상태에서 머리만 툭 높아지겠죠?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때 목도, 기도도 모든 게 가장 바로 열려요. 그죠? 턱을 이렇게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면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턱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턱을 미는 듯이. 이게 바른 자세예요. 이 자세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을 좁게 숨을 가늘고 길게 내 정면에 있는 벽까지 쭉 보낸다 라는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짧으면 10초, 길면 30초 할 수 있는 만큼 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재채기가 나왔죠? 이게 정상이에요. 호흡 연습할 때는 재채기가 많이 나오고 하품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허파를 정말 1까지 쭉 짜냈기 때문에 이러면 재채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허파를 계속 크게 썼다가 줄였다가 이 연습을 하다 보면 하품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채기나 하품이 나온다? 그러면 연습을 똑바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더듬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더듬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저도 더듬고요. 여러분은 편집한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안 더듬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찍은 영상을 편집한 분들은 제가 얼마나 많이 더듬었는지 아실 겁니다. 왜냐면 그걸 다 자기들이 자르고 있을 테니까. 몇 번 잘랐는지 기억을 할 거잖아요. 방금도 더듬었네요. 이런 게 더듬은 건데 저는 지금 어떻게 했죠? 방금 제가 더듬었다는 걸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 자신이 그걸 무시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면 듣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크게 의식을 하면 상대방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말 더듬는 현상은 그냥 무시하고 쭉 가도 돼요. 괜찮아요. 잘 몰라요, 사람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심한 말 더듬 증상이 있다, 의학적으로까지 문제가 있는 정도다 라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도의 범위, 만약에 연습으로 고쳐질 수 있는 정도의 범위라면 내가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려운 자리에서 하려고 하는 말이 스스로 완전히 준비가 될 때까지 조금 참아요. 지금 상대방이 질문했다고 해서 내가 빠르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이 말을 할까 말까, 이걸 완전히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해요. 그래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한 1, 2초 정도 말이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져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1, 2초 정도 끊어지는 거 듣는 사람은 잘 모르고요. 심지어 이건 발표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몰라요. 이게 이제 말 맛을 살리는 방법인데, 뭔가를 읽어야 될 때 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대본을 읽었는데 말하는 것처럼 재밌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야 쟤 국어책 읽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끊어 읽기고 하나는 강조예요. 끊어 읽기는 말의 의미 덩어리 단위로 계속 끊어 읽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못해서 의미 덩어리 단위 중간에 끊거나 의미 덩어리 단위와 단위 사이를 안 끊고 연결하거나 그러면 듣는 사람이 순간 못 알아들어요. 거기가 붙어 있으면, 혹은 거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의미의 덩어리 단위 잘 끊어서 읽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조가 있습니다. 강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크게 말하는 거, 천천히 말하는 거,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게 앞에 잠깐 쉬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하고 다 많이 쓰이고, 물론 저는 세 번째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지금도 제가 그랬죠? 저는
세 번째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라고 했죠. 제가 세 번째 방법을 크게 말하지도 않았고요, 느리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앞에 제가 충분히 쉬면서 세 번째 방법이라는 말이 아주 강조가 됐죠. 이게 강조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크게 말하거나 느리게 말하거나 잠깐 쉬거나 하는 것들이 다 말의 리듬이 돼요. 그래서 그 자체가 말 맛이 되고 말의 리듬을 살려주는 일이 됩니다.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20명 정도의 소규모 강연장에선 누구나 다 여러분의 얼굴이 보여요. 근데 100명, 200명, 500명 이런 강연장에 가면요, 여러분의 얼굴은 화면에 나오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서 바로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목소리에 실린 힘, 이 목소리에 실린 여러분의 에너지, 이것은 바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의 컨트롤만으로 좌중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